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아동 성범죄가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신고 기자가 아동 성폭력 발생 현황을 알아봅니다. 지난 2015년 30세의 친부가 5세의 친딸이 보는 앞에서 7세의 친딸로 하여금 구강 성교를 강요하는 유사 강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주택에서 잠을 자던 초등학생 여아를 이불 채 납치해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들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정부 및 정치권에서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및 예방 강화 법안들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아동 성폭력의 발생은 2014년까지는 증가 추세를 보여오다 2015년도부터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아동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범죄가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었고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정부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법률을 강화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이 사회적으로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뉴스 한신고입니다. 네, 아동 성폭력은 사회적으로 참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죠. 아동 성폭력 예방에 대한 대책 강화에 의해 현재 유아교육기관에서도 아동복지법 제31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해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 기관에서는 아동 성폭력에 대한 정의를 바로 알고 피해 아동 대처 방법을 숙지하며 성폭력 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아동 성폭력의 개념과 특징, 아동 성폭력 대처 방법, 아동 성폭력 예방 교육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학습 목표도 확인해 보세요. 1. 아동 성폭력의 개념과 특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성폭력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폭력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자신의 성적인 즐거움을 위해 강제로 하는 모든 성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은 얼마나 심한 행동을 했는가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원했는지 원하지 않았는지도 아주 중요한 기준이지요. 이때 아직 생각이나 판단이 미숙하지 못한 영유아의 경우에는 저항을 하거나 충분히 싫다는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라도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인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모두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 성폭력의 개념부터 정리해 볼까요? 아동 성폭력이란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인 및 아동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물리적인 힘뿐 아니라 역할관계, 연령, 지적 수준, 사회적 지위 등을 포함한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성착취, 성적 욕구 충족 등 아동에게 가해지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아동 성폭력 관련 법적 정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법에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어떤 행위를 하였을 때 성폭행으로 간주하는지, 성폭행 행위를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법 내용을 잘 보시고 내용을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동 성폭력 행위의 유형은 신체적 접촉 성폭력 행위, 언어적 아동 성폭력 행위, 시각적 아동 성폭력 행위, 그 외의 행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접촉 성폭력 행위로는 아동에게 성인의 신체를 만지도록 강요하는 행위, 아동의 신체, 즉 성기, 엉덩이, 가슴, 허벅지 등을 만지는 행위, 아동의 질이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 아동의 구강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인이 아동의 성기를 자신의 입으로 자극하는 행위, 여자 아동의 질에 입과 혀를 접촉하거나 여성 가해자가 아동에게 자신의 질에 입이나 성기를 접촉하도록 하는 행위, 성기 삽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언어적 아동 성폭력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인 말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시각적 아동 성폭력 행위는 아동에게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 자위행위하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 아동에게 자위행위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아동의 신체를 훔쳐보는 행위, 음란 전화, 사진이나 책, 영화 및 포르노 같은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 아동이 볼 수 있도록 음란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을 말하죠. 이에 외 아동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 또한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아동 성폭력은 그 대상이 아동이라는 것 외에도 일반적인 성폭력과 다른 특징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아동 성폭력은 발견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한 아동들은 좋은 접촉과 위험한 접촉을 구분하기가 어려워 성폭력을 인지하지 못하기도 하는데요.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양육자가 세심하게 관찰하고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아동 성폭력이 발견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격자가 거의 없다는 특성도 있지요. 두 번째, 아동 성폭력은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의 비중이 높습니다. 아동 성폭력은 보호받아야 하고 신뢰해야 할 가까운 친인척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동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가해를 하기 때문에 아동은 피해 사실을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17년 상담 통계를 살펴보면 성인을 포함한 강간 피해 상담에서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87.3%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체 성폭력 피해 중의 친족에 의한 성폭력 발생 건수는 9.0%입니다. 이 중 아동이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아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는 강간 피해의 경우 친족이 가해자인 경우가 특별히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동 성폭력은 폭력이나 위협에 의해 발생되기보다 아동이 좋아하는 것으로 유인되어집니다. 즉, 갑작스런 납치나 폭력, 위협에 의해서 발생되기보다는 주로 유인, 위계나 위력에 의해 발생되는데요. 최근 10년간 일어난 아동 약취 유인범 250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장난감이나 놀이 등을 통한 호기심 유발형이 35%로 가장 많았고, 또 다른 연구에서도 금품, 놀이, 애정과 칭찬 등과 같은 유인 방법을 활용한 것이 47.3%로 나타났습니다. 아동들이 좋아하는 물건이나 먹을 것으로 유인하거나 아이와 함께 시간 보내기 등을 하며 유인하여 성폭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동 성폭력은 길들이기 과정을 통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가해자는 아동과 친해지는 길들이기 과정을 통해 성폭력임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며 마치 자신은 좋은 사람인 것과 같은 인상을 주어 아이가 안심하게 혹은 혼동되도록 한 후 조금씩 진행되어집니다. 결국 아동은 길들이기 과정을 통해 성폭력 피해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거나 계속되는 가해를 멈출 수 없다고 느낍니다. 다섯 번째, 또래에 의한 성폭력도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치마 들추기, 화장실 앞에서 밀치며 장난하기, 화장실에서 몰래 훔쳐보기, 기습 뽀뽀, 뒤에서 껴안기, 무릎 앉히기, 엉덩이, 허벅지, 가슴, 성기 등 신체 만지기 등의 행위가 놀이가 아닌 성폭력임을 인지시키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아동 성폭력은 신체 및 정신적 발달 미성숙으로 후유증이 큽니다. 아동기는 인간 발달의 기본적 측면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인데요. 성폭력은 이 시기의 아동에게 신체 피해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정서적 피해를 주며 그 후유증 또한 심각합니다. 특히 영아인 경우 신체 및 정신적 발달 미성숙으로 사망에 이르는 등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아동 성폭력은 성인에 의해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 아동의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보고를 알고 사건을 인지한 부모 및 교사 등 어른이 신고를 하는 특성이 있죠. 2. 아동 성폭력 대처 방법. 성폭력을 당한 아동들은 일련의 증상들을 나타내는데요. 아동이 몇 가지 증상들을 보일 때 특히 성학대의 의심이 높아집니다. 이런 성폭력 피해 증상을 알아두는 것은 조기 발견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신체 증상으로 손빨기, 야뇨증, 어리게 말하기, 악몽, 수면 변화 등의 퇴행 행동을 보입니다. 그리고 정서 증상으로 짜증을 내거나 원인 없이 우울해지고 의기소침해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지요.
행동 증상으로는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무섭거나 나쁜 꿈을 꾸며 연령에 맞지 않는 자세한 성기 그림을 그리거나 성행위, 자세 모방 등의 행동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대응 과정은 피해 아동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줄 수 있으므로 아주 민감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때 교사는 아동의 심리적 안정에 최선을 다하며 대응을 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교사의 대응 방법은 우선 아동 성폭력 피해가 의심되나 확실하지 않은 경우 1336 원스톱 지원센터, 해바라기 아동센터 혹은 성폭력 상담소에 연락하여 문의 및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아동 성폭력 피해를 알게 된 즉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이때 성폭력이 의심되는 근거들을 보존해야 하는데요. 몸을 씻지 않고 병원에 가서 증거 채취 및 처치를 하며 피해 당시 입었던 옷을 세탁하지 말고 종이봉투에 보관해야 하죠. 가해자 식별의 중요 단서가 되는 의학적 근거는 받아야 얻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멸되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연락을 하여 사실을 알리고 부모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부모 대응 지침을 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육교사는 신고 의무자로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성폭력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합니다. 성폭력 피해 아동을 위해서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후 차분하고 침착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피해 사실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되 피해 사실에 대해 아이에게 반복해서 묻거나 확인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만약 아이가 자발적으로 피해 사실에 대해 얘기하면 말을 막지 않고 잘 듣고 공감해 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가해자의 잘못임을 분명히 말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말할 권리가 있고 말하는 것이 용기 있는 것임을 알려주어야 하지요. 이때 가해자, 피해 공간 등 피해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자극을 피하고 사건 처리 과정에 아이를 관련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아이에게 피해 사실의 심각성을 부각시키지 말고 가능한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보시는 것은 해바라기 아동센터 홈페이지에 피해 아동에게 말해 주어야 할 것, 피해 아동에게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나누어 정리해 둔 것입니다. 잘 보시고 익혀두었다가 필요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동 성폭력 관련 전문기관은 우선 경찰이 있습니다. 경찰청 피해 신고 접수 즉시 긴급구조가 이루어지며 쉼터 연계 등 24시간 종합 지원을 하죠. 그리고 여성 긴급 전화에서는 긴급구조 및 보호를 위한 전화 상담 및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음 해바라기 센터에서는 의료 지원과 수사 지원, 상담 법률 지원, 심리 지원을 하고 있으며 성폭력 상담소에서도 의료 지원과 상담 법률 지원 연계, 수사 연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나 여성폭력 긴급 지원에서는 경찰청 피해 신고 접수 즉시 긴급 구조를 지원하며 수사 및 법률 상담, 그리고 쉼터 연계 등 24시간 종합 지원을 합니다. 3. 아동 성폭력 예방 교육의 내용. 아동은 성폭력과 애정 표현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며 성폭력을 당한 후에도 도움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죠. 따라서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의 가능성으로부터 보호하고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아기 때부터 발달 수준에 적합한 내용과 방법으로 체계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동 성폭력 예방 교육은 단순히 성폭력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상황과 예방에 대한 지식 및 대처 방안 교육의 목적을 두고 예방 중심으로 전개하는데요. 아동에게 자신과 다른 사람의 몸이 다 같이 소중함을 알게 하며 남녀 신체의 특징과 차이를 알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감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일상 속에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우선 남자와 여자의 몸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즉 남자와 여자의 신체 명칭과 구조와 차이에 알려주고 남자와 여자의 신체 그림을 통해 생식기와 신체의 정확한 명칭을 알려줍니다. 유아들이 사용하는 명칭이 아닌 정확한 명칭을 알려주어 성에 대한 긍정적인 개념이 형성되도록 해야 하지요. 그리고 신체의 소중한 부분을 알려주며 특히 수영복을 입었을 때 가려지는 부분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절대 보여주거나 만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내 몸의 소중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어떻게 가리고 보호해야 할지 알려줍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몸을 만져 혼란을 느낀다면 교사나 부모에게 언제라도 이야기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좋은 접촉과 나쁜 접촉을 아동이 구별할 수 있게 가르쳐야 합니다. 친구와 손잡거나 부모님이 칭찬해주거나 사랑해주며 안거나 쓰다듬어 주는 것은 좋은 접촉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부모님 아닌 다른 사람이 만지거나 싫은데도 억지로 껴안는 것, 뽀뽀하는 것, 엉덩이나 성기 등 소중한 부분을 만지거나 보여달라는 것 등은 나쁜 접촉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지요. 그리고 나쁜 접촉에 대해서는 거부하거나 그 자리를 피해야 하며,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말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세 번째, 아무리 어른이라도 싫어요 라고 의사표현을 해야 할 때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좋지 않은 말을 하거나 나쁜 사진이나 잡지, 비디오, 동영상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른이 요구할 때에도 거절을 해야 함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 가족이나 친지 또는 아는 사람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요구할 때에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함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좋은 비밀과 나쁜 비밀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해주고, 좋은 비밀과 나쁜 비밀을 구별하고, 나쁜 비밀은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함을 알려줍니다. 네 번째, 친구들과도 신체의절을 지켜야 함을 알려줘야 합니다. 또래에 의한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하루 일과 중 자유선택 활동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또래 간에 지켜야 할 예절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화장실 사용 예절을 알고, 다른 사람이 원치 않는 행동 금물, 내가 원치 않는 행동을 친구가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또한 다른 친구의 신체 부위를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를 줍니다. 다섯 번째,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영유아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고 가족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사랑받고 있으며, 영유아 스스로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하며 소중한 나는 보호되어야 함을 알게 해야 하죠. 자신의 권리가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만큼 타인의 권리도 소중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양성평등 의식을 갖게 합니다. 영유아기는 영유아가 성폭력의 상황에 처하게 되어도 성폭력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거나 언어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부모에게 직접 말하지 못하고 외상이 없는 경우 쉽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연령에 적합한 반복적인 교육으로 아동 성폭력에 대해 인지하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부모님이나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알려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성폭력 예방 교육은 유아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타인에 대한 가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모두 필요하기에 또래에 의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합니다. 영유아에게 평소에 알려주어야 할 구체적인 안전수칙 내용은 혼자 다니지 않기, 도움 청할 곳의 전화번호 기억하기, 성적인 행동에는 싫다고 용기 있게 말하기, 따라오는 사람이 있을 때 숨지 않고 자리를 피하기, 성폭력을 피할 수 없었다면 빠른 시간 안에 도움 청하기입니다. 이 수칙을 영유아에게 일러주고 반복적으로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해 교사는 평상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가능한 많이 가지며 아동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갖고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동이 다가오도록 하기보다는 교사가 먼저 다가가는 것이 좋으며 친밀감을 갖고 신뢰하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평상시와 다른 행동 양식을 보이면 주의 깊게 관찰하여 살펴보아야 하며 아동의 말을 믿어주고 아동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어야 합니다. 평상시에는 아동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활동을 많이 하여 아동 스스로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생활 습관이 형성되도록 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동들이 교육기관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함께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는 사람과 친족에 의한 성폭력 범죄가 높다는 것을 고려하여 부모를 대상으로 한 아동 성폭력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외부 강사 초청이나 가정통신문 등을 통한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17년 자료에 의하면 성폭력 피해자 1260명 중 13세 이하의 아동 피해자는 124명이며 그중 7세 이하의 피해는 41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영유아들을 이런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고 의무자의 교육을 강화하고 의심 사례에 대한 신고 독려가 필요하며 영유아의 안전과 권리인식 증진을 포함한 성폭력 예방 교육이 매우 필요하죠. 아동의 성폭력은 성폭력의 대상이 아동이라는 것 외에
일반적인 성폭력과 다른 특징을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영유아기의 발달적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구별되는 성폭력 특징을 알고 보육교사의 역할을 이해하며 발달에 적합한 예방 교육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여 문제를 풀어보세요. 핵심 포인트. 오늘 학습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전문가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오늘 학습에서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함께 짚어볼까요? 첫째,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17년 자료에 의하면 성폭력 피해자 1260명 중 13세 이하의 아동 피해자는 124명이며 그중 7세 이하의 피해는 41명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영유아들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신고 의무자의 교육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예방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둘째, 성폭력 피해 아동들은 신체 정서, 행동적으로 이상 증상을 보입니다. 따라서 보호자나 교사가 잘 살펴보고 아동의 심리적 안정에 최선을 다하며 대처하는 능력이 요구되는데요. 아동 성폭력 피해가 의심되면 1366 원스톱 지원센터, 해바라기 아동센터 혹은 성폭력 상담소에 연락합니다. 그리고 아동 성폭력 피해를 알게 된 즉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또 성폭력이 의심되는 근거들을 보존해야 하는데요. 몸을 씻지 않고 병원에 가서 증거 채취 및 처치를 하며 피해 당시 입었던 옷을 세탁하지 말고 종이 봉투에 보관합니다. 가해자 식별의 주요 단서가 되는 의학적 근거는 진찰을 받아야 얻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멸되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죠. 그리고 부모에게 연락한 후 부모와 긴밀히 협력하고 부모 대응 지침을 고지합니다. 셋째, 아동 성폭력은 아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고 발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고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